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감정 상태를 고려해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고 핵심 단어와 내용을 간략히 적는 거죠. 그리고 적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듯이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원한 후에 수술을 하고 몸의 통증이 너무나 컸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번째는요, 경험들을 모두 적었다면 인생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상태가 가장 높은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또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에서 나온 핵심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만약에 그 사건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속에는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가족, 안정, 그리고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그 사건 중에 어떤 상을 타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다, 이런 사건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다, 뭐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무슨 보상을 받았다, 또는 목표 성취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거기에 포함된 가치관은 성취,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이런 가치관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사건들이 삶의 전환점이 됐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내 마음, 심리와 가치관을 파악을 해서 나의 적성과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과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파도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나는 주로 어떤 긍정 정서를 좀 많이 경험을 하더라, 또는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을 하더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정서 또는 감정 단어를 또 접할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첨부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OA가 부릅니다. 날 보러 와요. 네, 이어서 인간에게 의미 추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이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심리적 공허감을 극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 공허감을 의미로 채울 때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의미치료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미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의미치료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현과 만족감을 도모하고 의미의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면 의미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삶의 의미예요. 삶 속에서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가치나 임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세 번째는 책임이에요. 인간이 삶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올까요? 여자 아이들이 부릅니다. 세뇨리타.
그럼 의미치료에서 보는 심리적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적 갈등이나 실존적인 욕구의 좌절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심리적 증상 이면에는 실존적 공허와 좌절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삶의 의지를 갖지 못했을 때 실존적 좌절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신경증으로는 누제닉 신경증, 우울증과 자살,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누제닉 신경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오는 학생이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 시험 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대로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제닉 신경증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용어예요. 하지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제닉 신경증과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시민성 신경증이 있거든요. 요걸 좀 비교해 드릴게요. 둘 다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정신건강 장애예요. 그러나 그 원인과 증상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누제닉 신경증은 주로 불안과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개인은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반면에 시민성 신경증은 주로 과거의 경험, 특히 충격적이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해요. 이런 경험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 그 결과로 불안, 공포, 또 회피 반응이나 회피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누제닉 신경증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민성 신경증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기억이 주를 이루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애프터스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 때문에.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의미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미치료의 장점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번째는요, 자유와 책임 인식이에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삶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죠.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줘요. 그것은 개인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의미치료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서 개인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의미치료도 비판점이 있어요. 비판점 3가지인데요. 첫째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론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심리치료 방법에 비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결론은요, 의미치료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삶의 의미와 존재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요. 그러나 주관적인 해석과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비판점이에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의미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희 2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보이, 그리고 하이키가 불렀어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렇게 2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